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조건에 fx가 2차 함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두 실근은 각각 중근이다 이렇게 써 있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돼. 가하 조건을 x의 n승 마이너스 64에다가 fx를 곱한 식이 실근을 각각 가질 건데 중근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는 어차피 실근이 두 개야. 그지? 그래야 말이 된다 이거야. fx는 실근이 두 개인데 얘도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지. 그지? 자, 가하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fx는 0에서 나오는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근데 x의 n승 마이너스 64는 0이 역시나 근을 두 개 가질 건데 알파 베타를 동일하게 갖는다. 지금 가하 조건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실근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n이 기본적으로 짝수가 돼야지. 그지? 짝수가 되어야만 얘는 실근을 두 개 가질 수가 있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렇게 해서 실근 두 개를 갖게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자 64는 2의 6승이니까 2의 n분의 6승 해서 이렇게 근을 두 개 갖는다는 것을 알잖아. 그러면 fx의 두 근이 역시나 얘와 같다 해서 fx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fx는 x-2의 n분의 6승과 x 더하기 2의 n분의 6승으로 이러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두 근이 지금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나왔으니까 fx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형태 y축에 관해서 대칭으로 서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냐면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자, fx의 최소는 f0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f0. f0이 뭐냐면 얘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의 2에 두 근의 곱이니까, 그지? 0 집어넣어봐. 두 근의 곱이니까 n분의 1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둘이 곱하면. 얘가 뭐래? 음의 정수라고 해서 음의 정수. 음의 정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수 보이지? 지수. 얘가 음의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지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은 어떤 수야? 12의 약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n 값으로 일단 가능한 거는 1, 2, 3, 4, 6, 그 다음에 12. 자, 이런 것들이 n으로서 가능한 상황인데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n을 짝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n 값으로서 가능한 경우는 2나 4나 6이거나 10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야. 2차 함수 fx는 이러한 모양일 거고 최소값은 f0을 나타내고 있으니 음의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뭐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주어진 함수 fx와 gx가 이사분면에서 만난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차피 결정이 돼 있어. 식이 다 나와 있잖아. 자, gx 그래프를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자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위로 1만큼 올려놨으니까 점근선을 1로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그지?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게 gx야. 근데 이 fx 있지? fx가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요 x에도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밑수가 2인 그래프야. 이러한 형태일 건데 요 앞에 x 앞에 있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y축 대칭을 뜻하는 거지. 이렇게 말이야. 근데 이 숫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 대칭이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서 얘가 y축 대칭인지 혹은 x축 대칭인지를 판단해 놓고 그려라 이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이렇게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야만 이사분면에서 교점을 갖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됐으면 이사분면에서 교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뭘 생각할 거냐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 다시 말해서 gx의 y절편 뒷방은 2라고 하면 돼. 그치? 뒷방은 2지. 그러면 f방은 얼마냐 이거야. f방 x에다가 빵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에 2에 6승 플러스 k인데 f방은 2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 이거야. 해서 k가 2 더하기 2의 6승이 64니까 66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k의 최소값은 당연히 67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점의 위치를 판단할 때 y절편 내지는 어떤 x절편의 위치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 자, 3번이야. 3번 문제는 y축으로의 어떤 평행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 이런 이동에 관한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 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y는 로그 밑수가 3인 로그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잖아. y축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지. 그러면 얘가 얘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으니까 밑수는 3이고 여기는 2를 로그 3의 9라고 생각을 하면 9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변형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진수랑 여기에 나와 있는 진수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지. 해서 둘이 비교했을 때 a가 x의 개수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b는 뒤에 떨어져 나오는 상수니까 b도 역시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학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 도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할 건데 정삼각형을 다룰 때 있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게 아니라 그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어떤 그 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정삼각형을 다룰 때는 반드시 수선의 발을 찍는다. 명심해야 돼. 명심. 정삼각형을 다룰 때는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비율 1대 2대 루트 3. 이 내용을 반드시 사용한다. 정삼각형을 다룰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삼각형에서 물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수선의 발을 찍을 때는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쪽으로 찍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로그 함수와 이 로그 함수 사이의 관계를 잠깐 보자면 얘가 이런 밑수가 2인데 4랑 x를 분리해서 보면 얘가 두 칸 올라간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현재 2였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비율을 따져보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자리의 x좌표를 아무거나 뭐 문자 하나 쓰자. a.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x좌표는 뭐가 되냐면 루트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a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또한 이 자리의 y좌표는 뭐냐? a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혹은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로그 2의 4a라고 쓰면 되고, c의 y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루트 3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로그에 a 더하기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근데 둘은 높이의 차이가 얼마였지? 1이었잖아. 1 해서 방정식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로그 2의 4a에서 로그 2에 a 더하기 루트 3을 뺀 결과가 1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로그의 기본 연산에 따라서 a 더하기 루트 3분의 4a가 1이니까 a 더하기 루트 3분의 4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2는 나눠버리고 결과적으로 2a가 a 더하기 루트 3이니까 a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a가 결정이 되면서, 그지? 이 점의 좌표 또한 결정이 돼서 b도 역시나 좌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그 다음 나머지 마무리만 해주면 돼. 자, 5번 문제. 문제를 따라가 보면 y는 t를 하나 그려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t, 자 이렇게 y는 t, 이렇게 y는 t를 그렸어. 그랬더니 얘랑 만나는 점과 얘랑 만나는 점이 존재하게 되지, 그지? 근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라고 문제에 써 있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t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t를 여기에 그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림은 잘 보면 t를 여기다 그려서 p와 q의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t가 아마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일단 미리 짐작이 가능하고, 그러면 p와 q의 좌표를 한번 잡아보면 얘가 t랑 만나는 x좌표 혹은 얘가 t랑 만나는 x좌표를 먼저 결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x는 2의 t승이거나 혹은 x는 4의 t승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PQ의 위치가 P가 왼쪽 Q가 오른쪽 혹은 P와 Q의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2의 T승 빼기 4의 T승 마이너스 1의 차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그지? 두 가지 경우로 그냥 나누어서 바로 그냥 생각을 해버려. 첫 번째는 1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자, 얘 가지고 한번 정리. 2의 t승 마이너스 4의 t승, 그 다음에 1이 생기니까 얘가 0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2의 t승으로 묶어서 1 마이너스 2의 t승이 0인데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지. 해서 t는 얼마? 0일 수밖에 없겠다. 이게 첫 번째 t지.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한번 이쪽에다 정리해 놓고 보면 2의 t승 마이너스 4의 t승에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2가 생겼어. 자,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t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t값 두 개가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이거야. 자, 6번입니다. 6번. 이 6번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지 사실. 왜냐면 이게 지수 단원에서 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지수와 미수의 관계. 자, 중요한 게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이 문제를 잘 못 푼다고. 여기에 보면 얘네들은 미수가 10인데
얘가 밑수가 64야. 그러니까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밑수가 11로 돼 있는데 왜 얘는 밑수가 64냐. 또 하나는 옆에는 38이 있고 여기 64니까 관계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잘 보면 여기 8이 보이지. 8. 여기 64. 자,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64라는 게 8을 제곱한 거지, 그지? 64는 8을 제곱한 거야. 그러면 8의 제곱을 8을 12의 y승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12의 y승을 제곱한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64를 12의 2y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어려워,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는 64에 y분의 2-x인데 64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12에 2y를 넣고 위에 지수에다가 y분의 2-x를 넣어. 이러면 y가 떨어져 나가. 해서 12에 2가 곱해지면 4-2x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정리해보면 12의 4승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2x인데 12의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아도 되고, 앞에는 12의 4제곱이 있고 뒤에는 12의 x가 뭐라고 돼 있어? 3으로 돼 있잖아. 3.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승이다. 요걸 정리하라는 거지, 이걸. 이게 밑수와 지수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숫자를 바꿔주는 게 좋기는 하지. 물론 당연히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7번이야. 문제를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자주 봤다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이런 거에서 비율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비율 관계. 비율 관계. 여기 지금 AB 대 BC가 1대 4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fx와 여기 나와 있는 hx는 서로 y축 대칭이고 x축 대칭이고,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1대 4로 돼 있대. 그러면 A에서 C까지 길이 전체를 만약에 5라고 잠깐 생각해봐. 5. 여기는 한 칸, 여긴 4칸. 5라고 가정을 해보면 fx와 hx는 서로 x축 대칭이니까 이 길이가 서로 반반일 거라니까. 반반. 그러면 얘가 2.5, 2.5야. 근데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당연히 1.5가 돼야지. 1.5. 그잖아? 여기는 2.5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5 대 1이야. 그럼 비율 관계가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1이니까 3대 2지. 3대 2. 비율 관계가 3대 2라고 해서 요 길이, 자 이제 요건 지워버리고 요거 이 길이가 3대 2였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3대 2였다. 그 말은 여기는 3K, 여기는 얼마야? 5K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는 일단 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풀어가는 과정도 역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론 존재하는데,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3을 먼저 집어넣는 게 좋겠지, 그지? 자, G3이 얼마야? G3이 로그 B3이고, F3은 얼마냐면 F3 로그 A의 3인데, G3 대 F3은 G3 대 F3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까? G3은 3K, F3은 5K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이 이렇게 나눠버려. 자, 나누면 로그 A3분의 로그 B3은 5분의 3이고,
대각선 곱해서 3로그 A의 3이 5로그의 B의 3과 같더라 이거지. 그러면 진수가 서로 같으니까 3을 밑으로 넣고 5를 밑으로 넣어서 로그를 떼버리면 A의 3분의 1승과 B의 5분의 1승이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A는 뭐야? 3을 곱해서 B의 5분의 3승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물론 비율 관계로 다시 한번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나눗셈을 쓰기는 했는데 나누기 말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A까지 다 나왔어. 문제에서 말하기를 GA를 구하래. 자리가 없어서 일로 넘어왔네. 자, GA는 뭐냐면 로그 B의 A를 뜻하는 건데, A가 B의 5분의 3승이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5분의 3이 되지 않겠나? 자, 마지막 8번 문제인데, 그림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로그 함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의 성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고등학교에서 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의 성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의 성질과 로그 조건이 붙어 있어. 자, 원이 나오게 됐는데 문제에서 잘 보면 AC가 원의 지름이라고 돼 있다고. 얘는 원의 지름이래.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원의 지름이야. 원의 지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지?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다. A와 C를 연결했을 때. 그리고 A와 B는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C와 B를 연결하는 이 상태가 반드시 직각이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라. 우리가 원에서 그림에 이래. 자, 원에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반드시 어떤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질을 쓰는 거거든 지금. 이 성질. A와 C가 원의 지름이고 A와 B는 X축 위에 있으니 C와 B를 연결하면 직각 삼각형이 된다. 이 내용이면 다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X절편은 얼마야? 얘가 X절편을 가지려면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가 27분의 1인 거지. 얘는 X절편이 얼마야? 얘가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C좌표는 얼마냐? X좌표는 9가 되고 X좌표에다 9를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해보면 밑수가 3의 제곱이고 진수는 27은 3의 세제곱에 X에다 9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을 더 곱해놨으니까 2분의 5가 Y값이 되는 거지. 그지? X에다 9를 집어넣어서 이걸 직접 27 곱하기 9를 하려고 하지 말고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꿔놓고 보면 2분의 5가 될 거다. 그러면 좌표 다 구했잖아. 여기는 27분의 1,0이고 여기는 9,0이고 여기는 9,2분의 5가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뭘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니까 넓이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끝난다 이거야. 됐지? 자, 8번 문제는 원의 성질을 반드시 파악한다.